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김도연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렸는데요. 남부지방은 최고 35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우리는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월 12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조금씩 다시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1.12% 상승하면서 723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이더리움이 2.25% 오르면서 다시 50만 원대 회복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도 2.7% 오르면서 80만 원대를 회복했네요. 한편 아이오타가 4.59% 상승하며 가장 큰 상승폭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글로벌 거래량 순입니다. 거래량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총 거래량이 다시 2조 정도 줄어든 가운데 비트코인 캐시가 3,612억 원을 기록하며 다시 순위권 안으로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시황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전문가님, 어제 한국 블록체인 협회의 자율 규제 말씀하셨잖아요. 심사 결과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이 한국 블록체인 협회가 어제 오전 11시에 이 자율 규제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이번 심사에 참가한 이 코인원, 업비트, 빗썸, 코빗 등의 12개 거래소가 모두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업체 간의 보안 수준에는 편차가 있어요. 하지만 이 거래 사이트들의 보안성은 전반적으로 좀 준수한 편이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번 심사를 맡았던 전하진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앞으로 점검 대상을 더욱 확대해서 보다 면밀하고 강도 높은 점검을 진행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협회와 회원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첫 사례이니만큼 이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 모두 함께 노력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가격적인 부분 차트 분석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가요? 네, 사실 이렇게 어제 오후부터 좀 횡보장이었어요. 횡보장이었는데 약간씩 좀 빠지다가 소폭 상승하는 상황이고요. 네. 주요 암호화폐들은 약간씩 좀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도 보시면은 캐시 같은 경우는 더 좋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거의 일렬로 나갔다, 옆으로 나갔다 친다면은 캐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이동평균선, 50시간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서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알트코인들은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오늘 새벽까지도 안 좋았는데 오늘 아침부터 6시, 7시 그때부터 기점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금은 또 플러스로 알트코인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 암호화폐 사기에 대한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는데요. 네. 여기에는 이제 범죄나 시민, 세금, 반독점 등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사기 행각을 좀 수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투명성을 강화해서 앞으로 또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범죄 행위 좀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좋게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해킹 전 세계적으로 해킹 문제가 계속 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류재철 충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말을 했는데 해킹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망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망분리가 뭔가요? 네, 망분리라는 것이 일단 증권사나 금융회사들 보시면은 일반 컴퓨터에서 인터넷에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 사무실 안에서 직원들이. 그래서 USB라던가 하드 매체, 외장 하드 이런 것으로 정보를 이렇게 백업을 하고 하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안 되는 것들이 바로 보안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10년 동안 쌓아놨던 정보가 1분 만에, 10분 만에 유출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망분리라는 것은 인터넷을 일단은 이 거래소들 거의 다 클라우드에 서버를 저장하거든요. 네. 스토리지 여기 인터넷 공간의 저장 공간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저장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겁니다. 네, 보안점이 아무래도 취약하다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이게 일단 비용 절감 때문에 돈이 별로 적게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저장하게 되는데 클라우드가 인터넷상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보다는 인터넷을 딱 분리해서 바로 망분리를 해서 이런 부분들 보안에 좀 더 강화하는 게 좋겠다라고 지적을 한 것이고요. 네. 아무튼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이 거래소들이 그래도 예전 몇 년 전보다는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인기가 많아지면서 이 암호화폐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이 망분리라던가 이런 보안성에 좀 투자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코인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은 소식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맑은 소식 보시죠. 유럽연합 5차 자금 세탁 방지 지침이 현지 시간 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유럽연합 5차 자금 세탁 방지 지침은 유럽 규제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할 때마다 따를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데요. 28개 회원국도 해당 지침에 동의했습니다. 유럽연합위원회는 해당 지침으로 암호화폐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지원 등의 악용을 막고 중앙은행 등의 기관들과 협력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 같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나이지리아 기업가들이 자국 통화보다 비트코인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자국 통화인 나이라 가격 변동이 비트코인보다 더 크기 때문인데요. 실제 지난 5년간 달러 대비 나이라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습니다. 현재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은 도박이나 다름없다며 비트코인에 반대하지만 이제 기업가를 넘어 국민들도 비트코인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안정성을 위해 비트코인을 택하는 나이지리아 국민들, 정부가 이를 막을 수 있을까요? 세계적인 경제특화 대학이죠. 영국 런던 정경대가 암호화폐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및 변화라는 6주 코스의 온라인 강좌를 개설한 건데요. 강좌의 목표는 암호화폐에 대한 실용적 지식 제공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ICO에 대한 분석, 원래 사용 등을 가르친다는데요.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김도연이었습니다.